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디지털 스토리 스튜디오의 김유석입니다. 이번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국보와 보물의 넘버링 원칙에 대해서 풀어보겠습니다. 많이 퍼져 있는 속설로 넘버링은 서울시청에서 가까운 순서다라는 것인데 국보 1호인 숭례문과 보물 1호인 흥인지문이 그 예입니다. 과연 맞는 말일까요? 그리고 몇 년 전부터 국보와 보물의 넘버링이 사라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이제부터 시작합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아주 흥미로운 속설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볼까요? 국보나 보물번호가 서울시청에서 가까운 순서로 매겨졌다는 이야기. 진짜 많은 분들이 나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실 거예요. 얼핏 들리면 정말 그럴싸하잖아요? 이 속설에 아주 강력한 힘을 실어주는 증거가 바로 이 두 문화유산이죠. 국보 1호 숭례문, 그리고 보물 1호 흥인지문. 둘 다 서울의 심장부에 떡하니 자리 잡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유산 두 개가 나란히 1번을 차지하고 있으니 이거 진짜 서울 중심에서 가까운 순서 맞나 보다 하고 생각하는 게 어쩌면 당연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풀어야 할 핵심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믿음, 과연 사실일까요? 아니면 그럴듯하게 포장된 아주 거대한 오해일까요? 제가 결론부터 딱 말씀드릴게요. 이건 원칙이 아니라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단순한 우연은 아니고요. 거리 순서라는 공식적인 원칙은 전혀 없었는데 옛날 행정 절차를 따라가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었던 아주 재미있는 사정이 숨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 숫자들의 진짜 뿌리를 한번 찾아가 보죠. 대체 왜 숭례문은 1번이고 전 세계가 극찬하는 예술품인 경주 석굴암은 왜 24번이 되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우리 근대 역사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공식적인 원칙은요, 가치가 높은 순서도 거리 순서도 아니었습니다. 정답은 생각보다 너무 간단해요. 바로 행정적으로 등록한 순서였습니다. 그냥 서류가 접수된 순서대로 번호를 쭉 붙인 거예요. 우리가 태어난 순서대로 주민등록번호를 받는 것처럼 그냥 문화유산을 관리하기 편하게 붙여놓은 일종의 관리번호였던 거죠. 이 번호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좀 안타깝게도 1933년 일제강점기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조선총독부가 자기들 행정 편의를 위해서 번호를 매기기 시작했고요. 해방 이후 1962년에 우리 정부가 문화재보호법을 만들 때도 편의상 그 목록과 번호를 대부분 그대로 이어받아서 썼던 겁니다.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이 관행이 마침내 깨진 게 바로 2021년이었죠. 아니 그러면 왜 하필 서울시청 근처 순서라는 말이 나왔을까요? 바로 여기에 그 답이 있습니다. 당시 조사를 시작한 행정 중심지가 어디였겠어요? 바로 서울, 그때 이름으로 경성이었죠. 조사관들이 당연히 수도의 상징인 숭례문이랑 흥인지문부터 서류에 올리지 않았겠어요? 그리고 조사는 자연스럽게 서울에서 경기도로 그리고 다른 지방으로 점점 뻗어나갔습니다. 결국 의도한 건 아니었는데 서류 접수 순서가 꼭 서울에서의 거리 순서처럼 되어버린 겁니다. 참 기막힌 우연이죠. 그런데 말이죠. 그냥 관리하기 편하자고 붙인 이 단순한 숫자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도 못했던 아주 큰 오해와 또 어떤 지역에는 깊은 상처와 서러움까지 남기게 됩니다. 가장 큰 문제는요, 바로 번호가 곧 서열이라는 인식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국보 1호가 최고로 가치 있고 번호가 뒤로 갈수록 가치가 좀 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마치 올림픽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처럼요. 이 질문 하나가 그 오해의 모든 걸 보여줍니다. 선생님, 석굴암은 남대문보다 24배 덜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수학여행 학생이 했던 질문이라고 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가 인정하는 인류의 걸작인데 단지 번호가 24번이라는 이유만으로 이런 질문을 받는 현실. 특히 경주처럼 위대한 유산을 품고 있는 도시의 사람들 입장에서는 정말 속상한 일 아니었을까요? 이 표를 보시면 문제가 더 확 와닿으실 겁니다. 서울에 있는 앞번호 유물은 대한민국 대표 유물처럼 느껴지고 경주 같은 지방 도시는 그 다음, 그리고 번호가 더 뒤에 있는 다른 지방의 유물들은 나중에 봐도 되는 것처럼 여겨지는 경향이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넘버링 디스카운트, 즉 숫자가 오히려 그 가치를 깎아내리는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마침내 2021년에 아주 중요한 결정이 내려집니다. 바로 이 번호를 공식적으로 지우기로 한 거죠. 이건 단순히 오해를 바로잡는 걸 넘어서 우리 유산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 그 관점 자체를 바꾸는 아주 중요한 철학적인 변화였습니다.
번호를 없앤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 방금 말씀드린 번호가 서열이라는 이 뿌리 깊은 오해를 없애고 각각의 유산이 가진 고유한 가치에 집중하기 위해서였고요. 둘째, 우리 유산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를 바꾸기 위해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셋째, 사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대부분 국보에 번호를 매기지 않거든요. 이런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기 위한 이유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두 번째 이유가 정말 중요해요. 과거에 우리가 쓰던 문화재라는 말은 한자를 보면 아시겠지만 관리해야 할 재산, property라는 느낌이 좀 강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국가유산 헤리티지는 그 안에 담긴 역사와 서사, 즉 이야기를 품은 존재로 바라보는 겁니다. 생각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죠. 숫자는 물건을 관리하기엔 편할지 몰라도 그 안에 담긴 위대한 이야기를 가려버릴 수 있으니까요. 자, 그럼 이 변화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제 공식 명칭은 국보 제1호 숭례문이 아니라 그냥 국보 숭례문입니다. 아주 간단한 차이 같지만 이 제1호라는 꼬리표를 떼어내는 순간 우리는 1등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서 숭례문이라는 이름 그 자체, 그리고 그 안에 담긴 600년의 이야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이 말처럼 이제 이름이 본질을 가리지 않게 된 것입니다. 차갑고 딱딱한 관리 번호라는 이름 뒤에 가려져 있던 우리 유산들이 이제야 비로소 자신의 진짜 가치와 목소리로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기 시작한 거죠. 이제 공은 우리에게 넘어왔습니다. 단순히 국보 몇 호를 외우는 것에서 벗어나 왜 이 유산이 우리에게 소중한 국보인가 그 고유한 이야기를 발견하고 또 나만의 감동을 찾아 나서는 거죠. 번호가 사라진 우리의 유산들, 이제 여러분에게는 어떤 새로운 이야기로 다가오고 있나요? 그 이야기에 한번 귀 기울여 보는 건 어떨까요?